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변화는 전체적인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친밀한 관계 개선을 통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서로의 욕구와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김미경 씨와 박준호 씨는 결혼한 지 15년 된 부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친밀한 관계가 거의 사라져서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김미경 씨가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불만과 바람을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킨십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손잡기나 포옹 같은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친밀감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정수 씨와 최은영 씨 부부는 아이를 낳고 나서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어요. 서로 만지는 것조차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씩 포옹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고 점점 더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로맨틱한 기분을 내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촛불을 켜거나 좋은 음악을 틀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조윤희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버린 것이 고민이었어요.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겨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침실을 꾸미고 향초를 피우며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런 변화를 좋아했고 서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요. 네 번째, 방법은 서로의 몸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탐험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한승우 씨는 아내의 몸이 출산 후 많이 달라진 것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변화도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의 몸을 다시 탐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어려워요. 상대방의 컨디션과 기분을 파악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김영호 씨와 이미선 씨 부부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김영호 씨는 새벽형 인간이고 이미선 씨는 올빼미족이어서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 달랐거든요.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둘 다 컨디션이 좋을 때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런 배려 덕분에 관계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박성민 씨와 정유진 씨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관계가 너무 뻔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감정적 친밀감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만으로는 진정한 친밀감을 얻기 어려워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마음이 통해야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최민재 씨와 김소영 씨는 각자 바쁜 일 때문에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친밀한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서로의 하루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친밀감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친밀한 관계의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예요. 일상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도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임재훈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집에서도 항상 예민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아내 황미란 씨가 남편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차를 끓여주는 등 작은 배려를 보였어요. 이런 관심 덕분에 임재훈 씨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9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오연석 씨는 4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어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갔어요. 몇 달 후 체력이 회복되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10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장민수 씨와 홍은정 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상담 과정에서 배운 기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관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묻혀 살다 보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기 쉬워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 인사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권영수 씨와 김나영 씨는 서로에게 당연한 것들만 요구하게 되면서 관계가 메말라졌어요. 그래서 매일 상대방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감사 표현이 전체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12번째, 방법은 데이트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연애할 때의 설렘이 사라지기 쉬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데이트 시간을 만들어서 연인 같은 기분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잠시 맡기고라도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이상진 씨와 박혜진 씨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부모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부 관계는 뒷전이 되었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13번째,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는 존재예요. 결혼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문제로 보지 말고 새로운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조현우 씨는 아내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때문에 실망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도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14번째, 방법은 서로의 판타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상상과 바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나누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김태연 씨와 이수진 씨는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고 지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서로의 바람들을 얘기해봤더니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15번째,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안준호 씨와 최미경 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서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에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방법이 모든 부부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개선은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친밀함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면 전체적인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개선되면 부부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일상에서의 갈등도 줄어들어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이런 선순환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정서적 연결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개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또한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둘째는 꾸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이런 소통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도전 정신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넷째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알아봐주고 고마워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많은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접근법을 찾아야 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건강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노력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친밀한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전체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 개선은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관계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실망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성공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부분들을 알아보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관계 개선은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